부디 올 여름도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나가기만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아주 즐겨 듣는 아이 엄마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에 대해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면서 더더욱 많은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게도 몇 년 전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요. 남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가슴속으로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제 사연을 오늘은 용기 내어 이곳에 글을 남겨보렵니다. 미령씨,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이 말을 시작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가슴 설레이는 말을 했던 이 남자는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우연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였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과도하게 웃어주고 대응해주면서 관심을 갖더니 그날 모임에서 헤어질 때 제게 옆에 있어주면 안 되느냐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 만난 날 그런 말을 했던 남편이 조금 황당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냥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여운 외모에 눈이 축 처져서 웃는 그 미소가 솔직히 좀 보기가 좋았거든요.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는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투정 부리는 소리만 듣고 지내다가 남자의 그런 달콤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는 3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 중에 4살짜리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지고 선생님 부르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바지에 똥 쌌어요. 똥냄새 나요. 응,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바지에 실수를 했나봐요. 선생님이 닦아주고 오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얌전히 놀이하고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런데요. 저 이거 장난감 제가 먼저 갖고 놀았는데 얘가 자꾸 뺏어요. 여기 장난감은 혼자 갖고 노는 건 아니니까 다 놀고 친구에게 양보해줘야 해요. 알았죠? 싫어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오늘 계속 가지고 놀 거란 말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민준이 좀 씻기고 올 테니까 잠시만 얘들아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얘도 지금 바지에 쉬했대요. 바닥에 쉬 있어요. 더러워. 4살짜리 어린아이들과의 생활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매일을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저는 퇴근하고 나서만큼은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재미나게 어른들과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지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 빼먹지 않고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어울리고 웃고 떠들면서 놀아야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역시 그때쯤 만났었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 중에 한 명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에 오늘 몇몇 사람들과 술자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꾸역꾸역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 지인은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이었는데 제가 몇 번 가면서 말을 주고받다가 같은 네일샵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주 가끔 밥도 먹는 사이였거든요. 오늘 미령씨 처음 보는 남자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지. 내가 무슨 그런 거 따지나요? 와, 미령씨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그런지 역시 친화력 최고다. 미령씨만 괜찮으면 와도 돼요. 꽃다운 청춘에 저희들이 꼭 여자들하고만 놀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솔직히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잘됐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고마워요. 이따 봐요. 지인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퇴근 후 발걸음을 옮겼고 처음 보는 남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는
약 6명 정도의 젊은 청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20대 중후반 정도가 되었으니 다들 외롭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그 자리를 즐기게 되었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여럿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불러준 그 미용실 직원이 있었고 제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두 남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죠. 다들 술을 몇 잔씩 마신 상태라 저도 대화에 끼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몇 잔 들이켰어요. 저 혼자 맨정신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술을 꽤 즐겨 마시던 저는 주량도 세서 웬만하면 잘 취하지도 않았거든요. 저 한 잔 더 주세요. 템포 맞추려면 지금 한 3잔 정도는 미리 혼자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미령씨라고 하셨죠? 성격 너무 좋으시다. 여기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따라 술이 왜 이렇게 달지? 진짜 맛있네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미령씨,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술을 잘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어린이집 선생님은 술 잘 마시면 안 돼요? 직업이랑 술은 절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요. 자, 다 같이 원샷 할까요? 진짜 성격 너무 좋으시다. 완전 내 이상형이야. 들이켜, 들이켜! 후! 그날의 분위기는 너무 재밌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가 딱 바라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애교도 많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그날의 어색한 분위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즐겼답니다. 술 몇 잔 마시면 뭐 다들 그렇게 친해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는 3시간이 지속되었고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하는 일까지 어느 정도 다 스캔이 된 상태가 되었었죠. 다 같이 노래방을 가자느니 2차를 가서 술을 더 먹자느니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다음날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리를 뜬다고 말했죠. 다들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답니다. 잠시 뒤 먼저 자리를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 제 앞에 앉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게 왜 먼저 가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먼저 가세요? 더 이따 가시지. 집이 어디세요? 아, 내일 어린이집 행사가 좀 일찍 있어서 출근을 일찍 해야 돼서요. 집 가까워요. 택시 타면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2차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도 뭐 미령씨 없는 자리 지키고 싶지가 않아서. 저기 택시 오네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가는데요 뭐. 얼른 들어가세요. 제 집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같이 가요. 가다가 내리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함께 택시에 올라타게 되었고 택시가 덜컹거리거나 회전을 할 때마다 옆에 앉은 그 남자와 살짝씩 몸이 닿기도 했습니다. 아까 술자리에서는 마냥 재밌게 놀았었는데 갑자기 단둘이 조용한 택시에 있으려니 뭔가 좀 불편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차라리 술을 더 마셨어야 재미있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희 집을 코앞에 바라본 상황에서 그 남자는 제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미령씨,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네? 갑자기요? 네, 좀 갑자기이긴 한데 아까 솔직히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3초 컷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볼 때 3초면 스캔이 끝난답니다. 어머나, 그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3초 만에 판단하신단 말이세요? 일단 외모는 3초 컷이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따라 다르죠. 아무튼
저는 미령 씨가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발랄하시고 애교 섞인 말투도 너무 좋고 또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에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너무 진심 아닌 것 같잖아요. 내일 술 깨고 후회하시기 전에 얼른 다시 주워 담으세요. 아니, 주워 담다뇨. 이게 무슨 계란이에요? 말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저 아무튼 진심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진짜라고요. 저 아무한테나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느라 택시기사 아저씨 눈치가 보여 저는 얼른 내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게 고백하는 그 남자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귀엽게 생기고 웃음이 매력적인 젊은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니까요. 누군가 저를 좋아해주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축 처진 눈매를 가지고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치던 그 남자는 제게 마음을 표현했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남자는 제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어 제게 연락을 했고 더욱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 한 번의 술자리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며 좀 잘난 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그 남자 또 연락 온 거 있지?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재. 퇴근하고 어린이집 근처로 온대. 진짜? 야,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너에 대해서 솔직히 뭘 알겠어. 어린이집 교사라는 것밖에 모르잖아. 안 그래?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뭐 돈이 많고 화려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주는 거니까 더 좋은 거지. 내가 뭐 좀 발랄하고 애교도 있고 그렇잖냐. 그래, 너 잘났다. 부럽다, 부러워. 부러워서 그런다. 나는 왜 맨날 술자리도 많이 가는데 그런 놈 하나 안 걸리나 몰라. 헤이. 친구들 앞에서 살짝 잘난 척을 하고 그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제게 너무나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다른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전문대학 출신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와 누나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고 작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저는 그 남자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없어서 맨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뚜벅이 데이트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나 살짝 처진 눈으로 저를 보며 웃어줄 때는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이게 진짜 평생의 제 사랑이라고 믿었고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웬일인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짜증도 덜 내고 잘해주게 되는 건 사람의 간사한 마음 때문이겠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좀 좋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김 선생님, 요즘 좋은 일 있어? 애들 대하는 게 아주 너무 달라졌어. 수상해. 아이 뭐 제가 원래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원래부터 이랬는걸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애들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거 얼굴에 다 쓰여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잖아. 누구야? 어떤 놈이 우리 김쌤을 이렇게 웃게 만든 거야? 아이고, 들켰다.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놈 있어요. 남친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는 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얼마 후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친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말도 잘하고 재밌고 성격도 좋았는지라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었고 그런 자리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남친을 안 만나면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였고 이 남자와 밤마다 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엄마와 누나하고 살고 있던 남친의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남친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하기에 어느 정도 집안이 아주 어렵지는 않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셋이 살고 있으시더라고요. 세 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꽤 괜찮은 브랜드였는데 집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주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 혹시나 결혼을 한 후에 저희가 막 시모에 용돈을 줘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좀 불안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2살 위인 시누이는 알바를 하다가 지금은 잠시 여행도 다니면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 집안 형편도 안 좋으면서 저렇게 여행 다니고 쉬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남친 아버지와는 중학교 때쯤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호프집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지금은 그저 집안에서 간단한 부업을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다더군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 표정이 조금 별로였는지 남친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왜 표정이 그래?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실망한 거라도 있어?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요? 저도 어렵게 자랐는걸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나도 이혼하고 애 2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고. 지금 구상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고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도 말고.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신 남친 어머님의 말에 약간 당황하며 그렇게 첫인사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친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워낙에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생각으로 남친을 받아들여 주셨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예쁘게 결혼식도 올리고 아담한 신혼집도 마련했어요. 좋은 자동차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씩 마련하자고 약속을 하고 성실히 저축도 하자며 다짐을 했어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으려나 몸이 좋지 않아 설마 했는데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 찰나 남편은 갑자기 제게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나 정말 못해 먹겠어. 회사 때려치려고 오늘 사표 내고 왔어. 응? 아니 자기야,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딨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진짜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괜찮은 일이 있다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같이 해보려고. 뭐? 어머님이 무슨 일을? 지금 부업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 집도 장만해야 하고 자동차도 장만해야 하고 서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잖아.
아, 몰라, 몰라. 아, 더 이상 여기서는 못 해 먹겠고,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쥐꼬리만큼 받는 돈도 못 벌겠냐? 안 그래? 남편의 황당한 말에 저는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아주 많이 신이 난 표정으로 이곳저곳 싸돌아다녔고, 마치 회사 다니면서 못 놀았던 것을 논다고 작정이나 한 듯 친구들 만나서 놀고 먹고 마시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사실을 언제 말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을 보니 정말 짜증이 나서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차일피일 언제 말을 할지 제 기분이 가라앉혀지기만을 바라던 어느 날 시모랑 식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모와 시노이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목돈이 들어왔다고 하며 맛있는 소고기를 사준다고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그날따라 저는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 어디 아프니? 체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님. 뭐? 이렇게 빨리?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번다고 계획도 세우고 하더니만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빨리 애를 갖니? 대책도 없이 말이야.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제 임신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좀 신경이 날카로웠구나. 저기 사실은 엄마랑 누나가 새로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자기도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 돈이 꽤 되는 일인데 남을 쓰기에는 믿음이 좀 없어서. 자기는 자기 애가 생긴 게 안 좋아? 내가 임신한 게 안 좋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오해야 그건. 내가 얼마나 기쁜데.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야. 미안. 남편과 시모, 시노이의 반응에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소중한 생명이 생겨서 온 가족이 파티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쩌면 이런 반응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그렇죠. 발랄하고 애교도 많던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매일매일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제대로 남편과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눈치 없게 입덧은 왜 이렇게 심해진 건지 어린이집에 출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갔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고 활동량이 많던 제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마음도 우울하고